자,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투자자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릴 아주 특별한 신유형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종목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지금 바로 문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중에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 고르시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목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참 어려우셨죠. 이 코너에서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종목들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로 비교 분석에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히 종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냐, A냐 B냐 이 구체적으로 비교가 들어가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화진, 이지은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그럼 종목 이상형 월드컵 4강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의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키트루다 SC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 12%나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사측에서는 현재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고요. 또 지금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차세대 스킨 부스터 리투오를 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는 기업이죠. 이번에는 리투 파인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는데요. 기존의 리투보다 더 적은 용량과 미세한 입자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층 정교한 시술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더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장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재 관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맞물리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현대차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상승 탄력 키워갔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0만 원 돌파하면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건설주들이 연일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장 막판까지 탄력 키우면서 9%로 상승 마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의 계좌를 부풀려줄지 첫 번째 대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자, 이제 뭐 내일 새벽이면 월드컵 조추첨도 있고 월드컵 하면은 또 올라가다 보면 토너먼트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팀이 붙어서 하나가 올라가고 또 다른 쪽에서 올라온 것과 붙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종목으로 한번 토너먼트를 꾸며봤습니다. 자, 그래서 4강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알테오젠 대 LNC바이오가 먼저 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와 현대건설이 붙은 뒤에 두 쪽에서 올라온 승자가 최종 결승을 두고 맞붙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두 분께 드리자면 알테오젠이냐 LNC바이오냐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뭐 늘 1등 종목으로 불렸었는데 오늘 이슈가 붙으면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좀 담고 싶었다 하는 분들께는 뭔가 기회처럼 느껴질 것도 같고 이게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LNC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과연 이게 뭐 파마 리서치처럼 다른 종목들처럼 더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같은 의견을 내실지 혹은 의견이 나뉠지 자, 이제는 보드를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 대표님이 고심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자, 정해주시죠 이제. 네, 정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답을 적어주시고 계시고요. 자, 두 분께서 알테오젠 대 LNC바이오 어떤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지 그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같은데 자, 일단 각각 알테오젠과 LNC바이오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 매력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요. 네, 뭐 오늘 뭐 13%, 뭐 12%대까지 이제 빠졌었는데 뭐 회사 측에서도 일단 공지가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왔지만은 특히 이번 독일 관련 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 심판이나 특허 침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합작시켜서 이제 심리를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별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머크 쪽에서도 아까 한 4시쯤에 이제 대변인 쪽에서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해명을 해왔었고 결국에는 지금 2025년 8월쯤에 이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를 했고 내년 8월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을 처음 이게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뭐 향후에 키투르다가 한 50조 매출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SC 전환율 한 40% 50% 얘기하면서 로열티 5%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 27년쯤에 매출 1조를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실제적으로 작년 연간으로 키투르다가 대략 2조밖에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50% 전환하면 1조죠. 여기서 5% 감안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이 적어도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500이 작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가처분이 신청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알테오젠에는 큰 영향은 없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빠진 건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4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기 전에 특허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 특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빅파마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 조금만 미루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미국의 이제 특허 무효 심판 PGR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이제 등록이 됐다는 게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 이제 계약해도 되겠다. 그냥 그런 측면이 나왔던 거고 사실 지금 12월이 아마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도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연내에는 우리가 계약할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변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마 임시 주총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뭐 이거는 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아마 상장할 얘기가 있을 거고 아마 추가적인 그런 특허 이슈를 얘기를 하게 될 거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이 우려를 잡아줄 거는 결국 기술 이전입니다. 결국 기술 이전에 대한 규모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알테오젠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안식차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근데 어때요? 뭐 반대편에서 할로자임 쪽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독일에 그칠 이슈인지 아니면 이게 유럽 전반으로 또 퍼져나갈 우려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은 걱정하거든요. 네, 일단 뭐 알테오젠 측에서도 그렇고 많은 증권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 뭐 퍼질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사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소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제 심리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좋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왔던 기업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좀 더 확실하게 기술 이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릴리한테 투자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쪽이 또 있다 보니 지금은 알테오젠에서 살짝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쪽으로의 기술 이전 모멘텀이 당장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자체도 좋게 보고 있고 또 반등에 대해서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임시 주총, 그러니까 주총에서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 나왔을 때 그때 시장 반응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좀 갈라지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알테오젠의 이 낙폭이 다음 주에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하는 게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애프터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정규장 때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심리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심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올해 주가가 올라오면서도 그 빠졌던 이슈들이 항상 특허 이슈가 좀 나왔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야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건 오해가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박순재 대표도 기존에도 항상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건에 대해서 두 개를 얘기를 해왔었고 아니면 이제 비독점 계약을 했던 뭐 우리가 뭐 산업피로 좀 추정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작년 2월에 이제 머커가 이제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을 바꿨다시피 아마 기존에 아마
2020년쯤에 그때도 한 4조짜리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과연 그 회사도 이제 독점 계약에 대한 변경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한 3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 향후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오늘 반도체 쪽으로 갔고 뭐 현대차 쪽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좀 RT오젠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지금 6시 이후에는 어떻게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다 퇴근했겠죠. 퇴근했으니까 이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다른 종목들이 다 잘 갈 때 알테오젠이 12% 빠졌다 그러면 꽤 더 충격이 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 대형 종목들 뭐 5%, 6%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 이슈가 뭐 물론 이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의 더 낙폭을 키웠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준 대표님 그 아이유 아시죠? 알죠. 예, 아이유 노래 중에 러브 윈즈 올이라는 노래 있는데 이제 알테오젠 윈즈 올.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사실 그동안 특허 이슈 같은 거 많이 붙었습니다만 맞아요.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한 번도 제대로 꺾인 적은 없거든요. 항상 그래도 다 이슈를 이겨내고 올라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주제를 LNC 바이오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LNC 바이오는 시장에서 지금 리투오 관련돼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증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파마리서치를 이미 그 사례를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 제2의 파마리서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마리서치가 2019년부터 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6년 동안 1,800%가 넘는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스킨 부스터에 대한 이런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무했기 때문에 침투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가는 시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도가 높고 이미 시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갈아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번 시술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많았던 그 시기보다는 지금 해봤던 사람이 훨씬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속도라던가 그리고 퍼지는 속도가 더 저는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투오 같은 경우엔 품절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또 시기적으로 딱 좋은 게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 시행이랑 한일령 때문에 또 한국을 찾는 인바우드 관광객 수요가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피부과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도 여쭤보니까 여성분들은 정말 피부과를 찾는데 요즘 우리나라 피부과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시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시술을 많이 하는데 리투오가 워낙 요즘에 핫하고 잘 나가다 보니 지금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좀 핫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LNC 바이오가 시기를 참 잘 탔다. 그리고 이미 파마리서치로 증명됐던 스킨 부스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만큼 심리 자체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LNC 바이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성분을 직접 보충하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LNC 바이오인데 올해 주가가 그래도 한 뭐 2배에서 3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흐름, 이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반응 좋다고 하는데 주가 더 갈까요? 일단 회사 측에서 이제 본 게 이게 물론 이제 휴메딕스가 유통을 하고 있고 LNC 바이오도 이제 생산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 가이던스는 30억 정도입니다. 30억 정도인데 내년이 한 100억 정도고 내후년이 한 300억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지금 이 리투오에 대한 반응이 큰 것 같아요. 휴메딕스가 올해 초에 리투오를 우리나라 이제 병원에 한 1,000여 국 정도 이제 확대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확실히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리쥬란이 결국에는 이제 파마 리서치가 3분기 때 실적이 살짝 이제 국내 쪽이 살짝 안 좋았었거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효과는 있긴 했지만은 사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오게 되면서 이제 리투오 쪽으로 분위기가 좀 오지 않았을까. 원래 처음 이슈가 나왔던 게 윤리적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원래 그 죽은 사람을 그 피부를 그걸 가져가 와가지고 ECM 기반으로 한 이식제를 그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해소가 되면서 조금 반응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 리쥬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리투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반응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재료가 어쨌든 해외에 있는 조직은행에서 공급을 받으면 뭐 공급 이슈가 붙을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양 자체도 문제될 건 없고요. 네,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게 이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그게 좀 노이즈로 발생이 돼서 LNC 바이오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좀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조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알테오젠과 LNC바이오를 각각 골라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들어봤고 고루고루 들어봤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표를 올렸거든요. 어떤 분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었나 하고 그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박빙이었지만 결국 그래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자, 55대 45. 알테오젠이 조금 더 표를 많이 받으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결승전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은 앞에 현대가 다 붙어 있죠. 현대차 대 현대건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주가 왜 안 움직일까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일단 뭐 관세, 소급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호재들도 붙으면서 오늘 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건설 역시도 좋은 흐름들 나타내면서 어떻게 보면 급등한 두 종목이 함께 맞붙게 됩니다. 자, 두 분께서 현대차 대 현대건설 하나 종목만 이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떤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실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써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보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현대건설을 두 분 다 꼽아 주셨군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왠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차 아니면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이요. 네, 일단은 뭐 현대건설은 결국에는 원전도 이제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금리나 좀 흐름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은 먼저 주택 공급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정책 쪽에서도 계속 이제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사태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그 재고 부담이 계속 시장에서는 자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부터 어느 정도 원자재에 대한 부담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 부문향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EPC 쪽으로 이제 최근에 페미 아메리카나 이제 그런 본계약 이슈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쪽도 마찬가지로 EPC 좀 설계 관련해서 본계약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AI 버블과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한 이제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규제들도 계속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뭐 대미 투자 금액들을 원전 쪽으로 이제 그런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부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기 체코 쪽에 두코바니도 마찬가지고 아니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나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입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에 대한 입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저기 아랍에미리트 쪽과 이제 회동을 했던 이유도 우리가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을 했었죠. 처음으로 이제 바라카 원전을 했었고 결국 최근에 2020년 초반에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도 그렇다면 우리가 35년 뭐 그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밸류를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이 일단은 원전 쪽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주가가 움직였던 게 이제 올 상반기쯤 해서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뭐 대선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호재가 붙었었고요. 내년에도 이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그 정책 같은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부터 반영해서 투자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충분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국에는 한 4, 5년 동안은 이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이제 동결이 나왔던 있어도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청장은 부동산 쪽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강남권이나 수도권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정책들이 더 좀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주택 공급으로 이게 정책을 더 강하게 좀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GS
SS건설이나 결국은 최근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현대건설도 충분히 상방에 대한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워낙 또 잘 해주셨는데 추가로 뭐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일단 현대건설 일단 원전 관련돼서 저는 모멘텀이 확실히 좀 부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본계약을 하고 또 착공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이제 기다리는 시기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불가리아 원전 관련된 본계약 이슈와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그 본계약이 되면은 여기에서 착공 시기를 시장에서는 지금 2분기, 3분기에는 페르미 쪽으로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지금 불가리아 쪽도 같이 또 착공이 들어가고 이것까지 지금 시장이 계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진짜 본계약과 그리고 착공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전에 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튀르키예 관련돼서도 원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결국에는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전에 상당히 진심이고 또 젠스낭 CEO도 오늘 원전 관련된 발언을 또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불어온 이런 훈풍들이 그동안 원전주들이 물론 현대건설이 원전주는 아니지만 원전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최근 이슈가 나와도 계속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벗어나지 못했고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오늘 뭐 BHI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중소형 원전주들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동산 경기에 대한 거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과 같이 맞물려서 원전 시너지까지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전에 고점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현대건설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일단 결승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건 이제 떨어진 현대차 주주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다가 우리 얘기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두 분 다 현대건설을 골랐나 하고 아쉬워하실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10% 넘게 11% 오르면서 30만 원도 돌파하고 정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무거웠던 그 모래주머니를 쫙 집어 던지고 상승하는 흐름인데 현대차를 꼽아주시지 않은 이유도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밸류보다도 결국 로봇 쪽에 대한 밸류가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관련해서 소급분도 이번에 뭐 받긴 했었지만은 물론 내년에 이제 관세 비용이 대략 한 6조 정도 예상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에서 15% 내려오게 되면서 대략 한 4조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좀 절감을 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11월 달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쪽으로 비중이 조금 높은 좀 상황이고 전기차와 관련해 물론 기존에 알리바바나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라인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현대차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적어도 2회에서 3회까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는 나오고 있지만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직 소비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할인을 했기 때문에 소비가 이쪽을 기다렸던 소비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조금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자동차 쪽에 대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일 날 인베스트 데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로봇 청사진을 시장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 CES 이제 2026에서 그런 로봇 쪽에 대한 뭐 그 수급은 좀 붙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이 아마 오늘 좀 과하게 좀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하게 붙은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얼마 전에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HL만도 같은 부품주도 그렇고 최근에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또 자율주행까지 아닐까 싶은데 현대차가 조금 매력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현대차 매력은 저는 네. 굉장히 크게 장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로봇 쪽에 모멘텀이 붙었고 시장이 그거를 인식해서 이제는 로봇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승이 물론 굉장히 강했고 이게 추가적인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늘 1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중간중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대건설이 약간은 상방이 더 전고점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그 자동차에 대한 연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내연기관차 팔 때 전기차도 꼭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생각하면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를 해도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카 쪽으로의 기조를 더 강력하게 강화를 시킨 이 가운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저는 뭐 점유율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도 받아갈 수 있고 인베스터데이도 11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뭐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 요즘 로봇이 워낙 또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로봇 쪽으로의 이런 강화 흐름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안 좋지 않다, 좋고 하지만 현대건설이 조금 더 좋아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4강을 거쳐서 결승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알테오젠 대 그리고 현대건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뭐 다른 섹터고 다른 이슈들, 그리고 오늘 뭐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두 분께서는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자, 알테오젠 오늘 하락분을 기회로 삼고 다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현대건설 오늘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전고점을 넘어설 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써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종 결승 우승팀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통했을지요? 보드 들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조금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알테오젠 쪽을 두 분께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매력은 앞서서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슈를 딛고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래 살짝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마음속의 목표가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래 100만 원 가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마음속의 목표가 말고 네. 좀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주신다면요. 일단 뭐 시장에서 나온 목표가는 70만 원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높을 거고. 결국에는 뭐 이거는 기술이 한 건씩 나올 때마다 이제 목표가는 좀 올라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이스톤이나 이제 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는 이제 회사가 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키투르다가 SC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죠. 이제 했고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과연 이 키투르다의 미국 키투르다 SC의 미국 침투율에 따라서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키투르다 SC 초반 같은 경우는 판매 마이스톤 1.5조가 이제 나눠서 이제 받게 될 텐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로열티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타임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감안을 했을 때 27년, 28년쯤에는 충분히 1조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목표가는 충분히 70만 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70만 원 선 정도를 잡아주셨고요. 자, 앞서서 LNC바이오를 적어주셔서 현대건설 쪽으로 써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테오젠 그래도 역시나 매력적으로 보시나 보죠? 오늘 지금 한 자릿수대로 하락분이 좀 낙폭이 줄고 있죠. 낙폭이 좀 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은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서 나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달래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상승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횡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추가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좀 드렸고요. 투표에서 또 알테오젠이 이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알테오젠 적어봤습니다. 민심을 배반하지 네. 않겠다. 알겠습니다.